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기초 법률 상식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듣던 내용 중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소송 관련했을 때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만약 한다면, 안 하면 되게 좋겠지만 한다면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송을 1년에 몇백 건씩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별 사람 다 보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내용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받고 제가 답변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법대로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법이 아니라 그 전에 법은 이제 도덕의 최소한이니까 그 전에 이제 합의로 끝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협의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법에 이제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소위 말해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악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어떤 강제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소송을 할 때 그냥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판사님들 공부도 잘했고 또 이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소송을 당한 피고이거나 내가 소송을 이제 제기한 원고이거나 이건 민사소송일 때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형사소송일 때 이제 내가 피고인이거나 할 때 어련히 판사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법원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가서 내가 억울한 내용만 얘기하면 되겠지 싶어서 그냥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 가서 이제 그냥 말하려고 하죠. 근데 요즘 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온화해지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그 다음에 내야 될 증거를 내지도 않고 주장을 빠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판사가 왜 다 제대로 이제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판단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서구 선진국의 이제 선진국들은 민사소송법상 기본이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 변론주의가 뭐냐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그 주장하고 싶은 내용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권리를 이제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 권리가 법에 있을 거 아닙니까? 민법, 형법, 무슨 법 쭉 있을 텐데 그 법에 있는 내용들,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 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사실들을 말로 주장을 해야 되고 내가 주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입증 증거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못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 판단권이 없습니다. 판사라고 신이 아니잖아요.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명백한데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석명 밝힌다 해서 이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지만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을 때는 판사에게 권한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변론주의 위반으로 그거는 그 재판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론주의상 주장 내용과 입증 내용이 다 그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주장 책임도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걸 못 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사건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이럴 때는 그 요건 사실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할 때는 대여금 금전 대차 계약서가 있고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실제 갔다. 이런 내용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모든 소송들은 너무 어려워요. 요건 사실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요건 사실 주장하는 입증 자료가 뭔지도 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간단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하게 되면은 본인이 권리를 입증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판사는 변호사보다 더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지 않겠냐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론주의의 제약이 있어요. 판사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판사님들은 사건이 많잖아요. 한 부당 몇십 개, 경우에 따라 100몇십 개씩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 열심히 하시려고 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요건 사실 주장하고 거기 입증 이제 증거도 제출하고 이게 뭐가 쟁점이 되는지 주장한 다음에 판사가 간과하는 이제 법조항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보강을 하고요. 입증 자료 같은 거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해 선수들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판사, 변호사는 선수들끼리는 서로 뭐가 중심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법원만 믿고 맡기다가는 패소 판결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는 억울한 사건 법원만 믿고 맡기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죠. 변호사한테 가셔가지고 사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뭐가 쟁점인지 확인한 다음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뭘 주장해야 되고 뭘 입증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듣는 건데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 이제 어설프게 이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냥 다 안다. 이거 확신하지 마시라.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뭐 감기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기가 좀 어설프긴 한데 하여튼 뭐 제가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고 해봐요. 이제 배가 뭐 오른쪽이 쿡쿡 쑤시듯이 아픈다. 이래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오면 대형 병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 병원은 딱 앉자마자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터넷 좀 찾아보셨죠? 뭐 소위 말해 네이버 지식이나 한번 찾아보셨어요? 이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근데 의사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 속으로 생각하지. 이게 많이들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하니까 의사가 이제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나 이렇게 하려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의뢰인들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인터넷 보고 막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제 다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내용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제 복잡한 내용 내가 틀린 내용 이제 배워가지고 사건을 잘 해결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분은 내가 다 알아요. 이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변호사 당신은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당신 변호사니까 재판 가서 나보다 조금 재판을 잘할 수 있겠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분들이야 뭐 그렇긴 한데 두 번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하시니까 더 나아요.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제일 대한민국에서 많이 아는 사람은 징역 1년 받아서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자기에 관련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책을 본다 이렇게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런 일반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떠나서 그래도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인터넷 알아보면 이제 온갖 법률 정보가 다 이제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뭐 블로그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칼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읽다 보면 어렵긴 하지만 요즘은 법조항도 이제 뭐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죠. 옛날처럼 한자로 안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을 때 쭉 읽어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쭉 보다 보면 감이 잡히죠. 이제 그래서 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 것 같으니까 본인 소송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그냥 내가 모르는 것만 좀 채워줘라 이렇게 부리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어설프게 알다가 이제 그걸 확신하면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재개발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재결 신청 청구라고 해서 흔히 말해 조속 재결 신청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걸 해놓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뭐 서울 경기 지역만 해도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이 10억, 20억씩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거기에 이자가 연 12%가 붙으니까 1년 치면은 10억이라고 치면 이자만 1억 2천이에요. 꽤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쭉 찾아보고 이거 하면 되나 보다 본인이 써서 내요 이제. 또 왜 이 양식도 이제 토지수용위원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 써가지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용 증명이 아니라 배달 증명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내용 증명 보내면 되겠지. 내용 증명에도 뭔가 법적인 게 있는 건 되겠지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시행령이 배달 증명으로 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로 이게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뭐 저희 회사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신문에 칼럼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이제 영상도 지금도 찍고 있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다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법과대학 4년에 요즘 로스쿨 3년에 사법연수원도 사법연수원 2년에 변호사 뭐 한 10년 하면은 한 10년 20년씩 공부한 내용들이 농축된 내용들이 이제 전문 변호사한테 들어있는 지식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뭐 잠깐 썼다고 영상 몇 분 찍었다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전문 분야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요
윤곽을 알기는 참 좋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다더라,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더라 머릿속에 좀 넣고 윤곽을 안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 좀 검색도 좀 해보고 여기저기 사례 찾아본 다음에 물어보기가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맹신하고 하면 낭패를 보기 쉬우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라.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나홀로 소송하다가 패소하고 이제 변호사한테 오셔가지고 맡겨서 뭐 이기면 좋은데 또 뭐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겁니다.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약간 좀 그 고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연륜이 많이 쌓이시기도 하셔가지고 내가 해볼 만하다, 또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면 시간도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인터넷도 알아보고 책도 좀 보시고 뭐 이제 인맥도 넓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뭐 법에 좀 안다는 사람도 알아보고, 또 요즘은 또 변호사 웬만하면 다 알죠. 한 다리만 건너면 변호사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이든 아니든 물어보고 해가지고 본인이 소송을 처음에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혹시 패소하면 변호사한테 맡겨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심 패소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재판이라는 게 3심까지죠. 1심, 2심, 3심이고 1심 저도 2심에 축구로 치면 재경기니까 또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1심에서 내는 증거들이 1심에서 이제 재판이 만약에 패소했다 그러면 2심에서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왔다 갔다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뭐 확률 통계상으로 2%도 안 된다고 하지만 1심, 2심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래도 뒤집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심에 안 냈던 증거들을 2심에서 변호사가 찾아가지고 낸다고 했을 때 2심 재판부가 이거 다 1심에 낼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 내냐, 이거 뭐 위조한 거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라고 해서 실기, 기회를 놓쳤다. 공격 방어 방법을 1심 냈으면 되는데 왜 이제서 내냐, 그 재판 길게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각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전략을 잘 짜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보상금 증액 같은 경우는 수용 재결, 이의 재결, 뭐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가는데 1심 끝나고 나면 2심에 거의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감정이 1심에서 끝나고 2심에서 다시 받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해보고 1심 해보고 2심한테 맡기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예 본인이 하실 거면 끝까지 하시고, 전문가한테 맡기실 거면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한테 처음부터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맨날 이제 뭐 공인중개사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공인중개사를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어야지 이제 부동산 거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서울 지역 아파트 요즘 강남 지역은 뭐 2, 30억씩 한다 그러죠. 이제 그거 하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매수인 매도인 각각 돈 1,000만 원씩 해요.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뭐 특히 중개사가 나가지도 않은 경우도 많죠. 그 중개 보조원들이 가서 집 한두 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번 쓰고 끝나는, 거기한 돈 1,000만 원씩 줘요. 양쪽 하면 2,000만 원이죠. 그렇게 내는데, 그런 2, 30억짜리 소송 관련해가지고 변호사 보수로 1,000만 원, 2,000만 원 주라 그러면 비싸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부동산 중개라는 건 뭐 일이 다 끝나고 계약서까지 쓰고 등기까지 되면 주는 거니까 일이 됐으니까 준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 보수는 뭐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돈 1,000만 원 착수 보수로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나중에 성과 보수 내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1년씩 갑니다. 특수한 경우 빼고 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재판도 변호사만 나가고 서류도 변호사한테 모으고 변호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협상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용이 없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뭐 공익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수하게 이제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아주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없이 하거나 없더라도 이제 나중에 받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비용 없이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을 좀 알아보시고 윤곽을 좀 안 다음에 전문 변호사를 만나시고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시고 변호사 맡겨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사건 결과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늘 이제 소송 결심했다면, 아니면 소송을 이제 당했다면 유념해야 될 점 같은 거 좀 정리를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법원만 믿지 마라. 이게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터넷만 보고 이제 그냥 확신한 다음에 하지 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 홀로서 하다가 나중에 지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안 하면 모르게 아니라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겨라. 이렇게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